본격적으로 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애플이 좀 올라줬던 게 요기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AI를 할 것 같다, 진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알리바바죠. 중국 시장에서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고 현재도 52주 신고가를 미국장에서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과 알리바바 어떻게 협업을 한다라는 걸까요? 일단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뭐 챗GPT를 이용해서 일단 배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또 추가적인 언어 모델이 탑재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구글 서비스도 제한돼 있고 오픈 AI 서비스도 제한돼 있다 보니까 결국 중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반드시 맺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중국 기업들이 조금 약간 항상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 중국 군대와 조금 연관이 있다, 뭐 중국 정부와 연관이 있다, 그런 이제 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기업 애플 같은 입장에서도 아무 기업이랑 이제 파트너십을 맺을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알리바바하고 파트너십 발표 이전에 나왔던 소식으로는 이 딥시크 모델을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에 탑재할 거다, 뭐 그런 소식도 있었고, 또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라는 LLM을 탑재할 거다, 아니, 바이두의 어니봇으로 테스트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뭐 딥시크나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고, 바이두의 어니봇 같은 경우에도 뭐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물론이고 이게 생각보다 아이폰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후보들이 탈락하고 결국 이제 알리바바하고 파트너십을 맺게 됐는데, 뭐 사실 이 AI 뭐 중국에도 여러 기업이 있지만 어쨌든 알리바바하고 경쟁할 정도가 되는 기업들은 뭐 바이트댄스, 바이두, 텐센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은 현재 다 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이제 중국 군과 뭐 연관이 있다, 그런 식으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이다 보니까 어쩌면은 애플 입장에서는 이제 뭐 중국에서 당분간은 뭐 미국의 제재 수위가 풀리지 않는 한은 알리바바랑 단독으로 이제 독점 AI 모델을 체결해서 이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일단 기대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알리바바에서 현재 갖고 있는 언어 모델인 이 Q1 2.5 맥스, 이게 또 이제 알리바바 측에서는 딥시크 V3 모델보다 더 뛰어나고 GPT-4보다 또 뛰어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 LLM 시장도 먼저 사용자들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속 학습시키는 게 더 이제 뛰어난 모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알리바바가 어쩌면 애플을 등에 업고 조금 이 중국에서 이 대규모 언어 모델 시장 경쟁에서 앞서 나갈 가능성이 생겼다, 그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리바바가 뭐 52주 신고가를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한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최근 확실히 이 월가의 그룹들은 약간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뭔가 중국 주식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데이비드 테퍼가 운영하는 이제 아팔루사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 폼 13F가 공개됐는데, 이분이 뭐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작년 9월엔 CNBC 나와서 중국 관련 모든 것을 사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과거 투자 이제 이력을 보면은 뭐 중국에 그렇게까지 막 중국 투자만 외쳤던 분은 아닙니다. 최근에 자기가 봤을 때 중국이 좋으니까 이쪽에 뭔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 이번에 이제 아팔루사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알리바바가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이 약 16%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번 4분기에도 비중을 한 18% 더 늘렸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데이비드 테퍼 외에도 그 이제 빅쇼트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그 이제 사이언 캐피탈 운영하는 그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그분도 마이클 이제 버리요. 맞습니다.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 관련해서 알리바바랑 그런 쪽에 투자를 워낙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월가 그룹들뿐만 아니라 이제 노르웨이 국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CEO 니콜라이 탕엔도 지난 1월달에 이제 역발상 투자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역발상 투자를 한다면 미국 기술주를 매도하고 중국 자산을 매수하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일단 월가 그룹들은 확실히 조금 중국의 뭐 긍정적인 그런 투자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떠올려 볼 만한 게, 이 찰리 먼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2023년 11월에 이 찰리 먼거가 타계를 했는데, 그 전까지 마지막까지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기업은 이 알리바바입니다. 아무래도 찰리 먼거 하면은 뭐 투자계에서 가장 이제 전설적 투자자로 꼽히고 있고, 워런 버핏조차도 버크셔에서 있는 찰리 먼거가 다 만들었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찰리 먼거가 이제 여기 데일리 저널이라는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최대 주주여가지고 이제 데일리저널 주주총회에 매년 참석을 했었는데, 뭐 이제 살아생전에 마지막 주주총회에서는 그 알리바바를 한 절반 정도 손절을 하고, 알리바바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 실수 중 하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결국 그 당시 이제 마지막으로 알리바바 샀었던 가격이
한 주가가 118달러? 지금 수준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물론 이제 말미에는 그렇게 절반 정도 손절을 하면서 알리바바 좋다고 평가했지만 여전히 그 저주받은 소매업체일 뿐이고 뭐 마윈의 연설이 어리석었고 마윈이 이제 중국 정부를 자극하는 바람에 알리바바가 타격을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작년 하반기에 알리바바하고 중국 정부 간의 이 반독점 조사가 종료되면서 어쩌면은 찰리 먼거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그 측면이 이제 다시 부각되는 게 아닐까. 일단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중국 정부 입맛대로 좀 중국 정부에서 뭔가 콕콕 집어주는 그런 이제 섹터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워낙 이제 폐쇄 경제다 보니까 그래서 이 중국 정부에서 2021년부터는 이 알리바바를 좀 길들이게 한다고 알리바바 반독점 조사를 3년 가까이 하면서 알리바바가 많이 망가졌는데 어쨌든 작년 하반기에 이제 중국 경제도 많이 어려워지고 좀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미국과 AI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알리바바도 좀 규제를 완화해주고 현재 조금 오히려 밀어주는 분위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의 알리바바의 그 Q1 모델이 탑재되면서 조금 과거하고는 다시 다른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어쩌면 찰리 먼거가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베팅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알리바바의 긍정적 관점이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번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마윈이 알리바바 본사에 나타났었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에서 좀 강력한 조사를 받으면서 마윈의 이 외형적인 부분이 바뀌는 것까지 지금 해외 언론에서 다룰 정도로 좀 중국 정부에서 좀 심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길들이기를 좀 했었는데 마윈이 다시 나타났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알리바바가 애플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현재 주가 같은 경우도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5%, 2.9%가량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116달러예요. 오호, 116달러까지 올라와 있고요. 예. 홍콩 시장에 상장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오늘 8% 넘게 상승을 하면서 한 달 동안 46%가 넘게 홍콩 시장에서 올랐다라고 합니다. 성정모 연구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성정모 연구원은 중국에 관련된 중국 주식은 괜찮다라고 보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과거엔 이제 중국 주식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좀 이제 팬데믹 이후로는 중국 경제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인 뷰는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뭔가 이 딥시크 이후로 확실히 뭐 이제 중국 경제가 완전히 뭐 반등을 했다기보다는 그보다 이제 딥시크 이후로 약간 시장 내러티브가 조금 변한 게 중국 기술주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그게 이제 중국 기업들이 그 EPS가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PER이 과거 같은 평가를 못 받았던 건데 그 시장 내러티브가 변화하면서 PER이 좀 저평가가 심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딥시크 이후로 약간 PER이 조금 확장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어쩌면 이제 중국 주식들 중에도 뭐 알리바바 같은 기업 정도는 그래도 뭐 약간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근데 사실은 기술주 중에 중국이 묻어있는 뭐 자율주행 관련 기술주 사실 요새 상장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쵸.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중국 자율주행도 상당히 뭔가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 중국 자율주행에 대한 그 기술을 뭐 직접 체험해보진 못해가지고 그냥 저는 테슬라 하나로 그렇게 좀 자율주행해서 뭐 만족하고 싶습니다. 네, 테슬라로 만족을 하고 충분하죠. 싶다. 그렇죠. 사실 FSD가 뭐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포텐셜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